안녕하십니까, 컨쇼 컨설턴트 이우승입니다. 수능이 이제 끝났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께서도 수험생 여러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2020학년도 정시전략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수능 난이도, 그리고 정시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표준 점수와 백분위, 마지막으로 수능 지원 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정시 난이도를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는 작년 31번과 같이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 150점이라는 기이한 점수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6월,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어렵거나 다소 비슷하게 출제됐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9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되어서 1등급 학생들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연도 수능은 다소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수시 최저 등급을 마치는 학생들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시도 추가 합격률이 크게 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정시 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입시기관 배치표에 내 성적을 대입하지 않기입니다. 입시기관이라 한다면 인터넷에 유명한 사이트, 모 사이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입시기관 배치표를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선 응시자 수가 많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50만 명이 채 안 되는 48만 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시로 선발하는 학생들의 인원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시는 경쟁률로 대학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과 응시자 수의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난이도의 변화입니다. 이번 연도 수능은 작년 시험보다 훨씬 쉬웠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표준 점수와 백분위 점수보다 합격 컷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형도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는 수능 100%로 선발했던 전형이 올해는 수능 50%, 내신 50%, 혹은 수능 50%, 면접 50%로 이런 식으로 전형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또한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과별 인원 선발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30명을 뽑았던 학과가 이번 연도에 10명밖에 뽑지 않는다면 당연히 합격 컷 점수가 높아질 수 있겠죠. 이렇게나 변화가 많은데 지금 입시기관 배치표에 내 성적을 대입한다면 작년 점수에 넣는 것입니다. 올해는 당연히 작년보다 이번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지금 입시기관 배치표에 자신의 성적을 넣는다면 합격률 90%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나 12월 4일날 수능 성적표를 받고 다시 대입한다면 추가 합격률 90% 이런 식으로 뜰 수가 있겠으며, 마지막 경쟁률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들어갔더니 서버가 터지거나 서버 터지는 거 겨우겨우 막아서 들어갔더니 불합격 90% 이런 식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돈 주고 입시기관만 배부르게 하는 행동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작년 입시기관 배치표를 돈을 주고 판매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은 경쟁률 무시하고 지원하기입니다.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면접이다, 뭐다 해서 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시는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경쟁률만 가지고 학생들이 선발되는데요. 마지막 몇 시간 전까지 나의 경쟁률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경쟁률도 너무 높고 선발 인원도 너무 적다면 빠르게 분석하시고 다른 학과로 지원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정시는 경쟁률로 대학을 가는 방법입니다. 이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허수의 가능성입니다. 수시는 일반계고 5등급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시는 경쟁률 싸움이니까요. 특히 과도 상향이 발생하는 구간이 1등급 초반에서 1등급 중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재수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구간에서 허수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대1이 정작 자신과 비슷한 학생들의 5대1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 되겠죠. 다음은 추가 합격률 믿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520점 정도를 가지고 있는 표준 편차 점수 520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520점 표준 편차에 300% 추가 합격률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521점 학생은 이 대학교에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까요? 사람 욕심이란 게 참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1점 학생은 아마 이 520점 학교에 지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515점 학생은 520점 표준 점수 대학교에 지원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300%라는 추가 합격률은 515점 학생만 보는 것도 아니고 521점 학생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515점 학생이 520점 표준 점수 대학교에 합격하기라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20점 표준 점수 대학에는 520점부터 516점까지 아주 빽하게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5점 학생이 520점 표준 점수 추가 합격률 300% 대학교에 합격하리란 매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즉 추가 합격률 300%만 믿고 과도하게 상향 지원을 했다간 불합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성적표를 12월 4일날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표준 점수, 그 다음 백분위, 그 다음 아마 등급이 나올 겁니다. 표준 점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점수란 평균, 이 평균에서 자신의 성적만큼 떨어진 거리를 저희는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대체로 원점수와 많이 비슷한 행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작년 국어시험에서 월등한 성적을 받았다면 표준 점수는 150점까지 치솟을 수 있겠죠. 전체 평균이 낮고 자신의 성적이 높다면 그만큼 표준 점수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백분위는 상대평가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번 학년에 48만 8천 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요. 48만 8천 명 학생이 1등부터 100등까지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이 백분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백분위를 뽑는 대학교에서 변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니 부모님들께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분위 학교에서 1점 그리고 2점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의 1점과 2점보다 상당히 큰 가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학생 기준 같은 경우는 국어를 96점이나 받았네요. A 학생은 상당히 잘 본 케이스입니다. B 학생 같은 경우는 86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128점을 받았고요. 표점이 117점을 받았습니다. 원점수는 10점 정도 차이가 나지만 표준 점수는 약 11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백분위 등급 같은 경우는 96대 78. 어마어마한 성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 22점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 백분위 22점은 서울에 갈 수 없는 학생이 서울에 붙을 수 있는 가치라고도 생각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70점을 받았고요. 이 친구는 문과인데도 불구하고 80점을 받았네요. 표준 점수는 120대 128, 즉 10점이 차이 나는데 표준 점수는 8점이 차이 나고 백분위는 약 7점 정도가 차이 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잠깐 건너뛰겠습니다. 탐구 평균 균등값도 90점으로 통일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A 학생과 B 학생의 국어와 수학의 총점은 166점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A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가 248점, B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245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3점 정도가 차이 난다는 거죠. 백분위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분위 점수 87점 대 백분위 점수 81.5점입니다. 중위권 대학에서 5.5 정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지원 시 기본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쉽게 하실 수 있으니 잘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19년 같은 경우는 10명을 뽑았네요. 근데 10명을 뽑았는데
있는데 경쟁률이 6대1이고 평균 점수가 90점이라고 합니다. 2020학년도에는 10명에서 2명이 줄었네요. 주명이 들고 경쟁률은 6대1로 동일하다. 이렇게 되면은 평균 점수는 91점에서 92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과 같은 전형인데 선발 인원이 줄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로 그 8명에서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쟁률도 늘었네요. 이렇게 된다면 평균 점수가 94점 정도는 받아야 안정권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수능보다 이번 수능이 훨씬 쉬웠기 때문에 94점 이상을 받아야 2019학년도에 평균 90점인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 중, 하 라인 짜기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동경, 외시,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옛날 같은 경우는 서울대 쓰고 연대 쓰고 고대 쓰고 이렇게 하면은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집 군별로 크게 보셔야 합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영고 중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 중경외시에서 하나를 뽑고 그 다음에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이런 식으로 군별로 가나 다군을 선발하셔서 지원해야 적정 수준의 3개를 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않기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재수를 또 하고 또 재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욕심내지 않고 가나 다군 형성을 잘 하셔서 대학에 지원하시면 충분히 대학교에 잘 입학하실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군, 나군, 다군에서 상중하 라인 잡기가 있는데요. 가군과 나군은 대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다군 같은 경우가 대학교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군에서는 변수도 많이 발생하고 추가 합격률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잠깐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가군에서 서울대가 있다고 치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나군의 연대나 고대를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연대나 고대가 애매한 친구들은 중앙대에 입학할 수 있겠죠. 연대나 고대 같은 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중앙대에서는 추가 합격률이 돌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군은 변수도 많고 추가 합격률도 많은데 대학이 별로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컨슈에서는 다군에다가 하향을 잡지는 않습니다. 다군에서 상향과 중향을 잡고요. 그 다음에 가군과 나군에서 중 혹은 하 라인을 잡는 것이 저희 컨슈 가나다군 라인 형성 방법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와 백분위 그리고 수능 후 하지 말아야 할 것, 정시 전략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시 전략을 잘 짠다면 백분위 5점, 표준 점수 10점 정도는 가뿐히 넘을 수 있으니 완벽한 분석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경쟁률 확인을 통해서 추가 합격으로 자신의 성적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물 떠놓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